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파트 3 공략법에 대해서 학습 방향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답변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쉬운 파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이 가장 부족한 파트라고 여러분들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자, 준비 시간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 점 이제 유의하시고 그걸 전제 하에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를 우선 듣고 나신 뒤에 별도의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준비 시간 없이 곧장 문제가 끝나는 즉시 녹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곧장 답변을 해야 되는 유형이 돼 있고요. 자, 답변 시, 자, 취소식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제가 화면에 보이거든요. 문제를 답변에 인용하셔서 답변하는 게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자, 답변에 인용을 잘 해주세요. 문제가 화면에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험을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를 여러분들 안정화시켜서 또 발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과거 시제가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 자체가 파트 3의 출제 목적입니다. 자, 경험을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 과거 시제가 안정화되어 있는지요. 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었다라고 했을 때 The last time I watched a movie was a few weeks ago. 되겠죠? 자, 문제에서 시제가 과거 시제로 처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 과거 시제로 전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일반적인 유형의 파트 3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여러분들 습관이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명사의 복수 형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왜 그래요?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정화시킬 때는 단수,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인데 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레벨 6 이상으로 올라가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본인이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항상 복수형으로 잘 유지를 해주세요. 어떨 때 하신다고요? 일반화를 시킬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I watch movies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화를 시청하는 편입니다.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 게 맞죠. movies, 영화를 여러 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는 뜻.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칭 대명사라든지 그 보통 하이 레벨에서 구사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일인데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다음 문장에서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칭 대명사를 쓰실 수 있으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대명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하는 격이기 때문에 잘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수거. 이거는 뭐 파트랑 상관없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수거, 합성어, 관용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간결하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파트 3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15초, 그 다음에 30초. 자, 무엇이 응답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각각 15초, 30초.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응답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대답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거랑 관용구 성격 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문장의 가성비와 효율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어는 불필요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구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연결어가 뭡니까? 자, and. 자, 그다음에 so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쓴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쓰시는 거는 고치시라는 뜻이에요. and랑 so 외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어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알맞게 쓰셔야 되는데 적시적지 알맞게요. and다 말고 또 뭐 쓸 수 있어요? plus라든지 뭐 next라든지 also라든지 뭐 that's because는 어떨 때 쓰죠? 본인이 어떤 이유를 말씀하고 싶을 때 자, 그의 언지를 주는 부분이죠. that's because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자, once again은 본인이 한번 언급하셨던 거를 재차 강조할 때 자, 쓰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구사를 해주세요. 연결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도요. 상위 등급 지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파트랑 또 상관없이 어느 파트에서나 마찬가지겠죠. 자, 파트 3는 더군다나 요구가 되고요. 일단 빈출 유형들 한번 볼게요. 자, 주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주제, 빈출 주제요. 장소 안에서는요. 자, 최근에 좀 나왔었던 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식료품 가게, 상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의류 신발 가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매년마다 빈출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의류 가게예요. 의류 신발 가게. 자, 영화가 뭐 학교, 직장 종종 나오고요. 자, 취미와 일상에 대해서 취미 자체가 주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미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취미 활동들 있죠. 뭐 요리라든지 독서라든지 영화 시청이라든지 등등이 세부 테마로 주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 제품 안에서는요.
제품 중에서는 헤드폰, 휴대폰 많이 나오죠. 자,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많이 나오고요. 자판기, 자, 웬 아이스크림 사탕? 자, 이거 출제하는 그 목적 자체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과 사탕 정말 매달 유난히 많이 또 출제가 돼요. 주제 자체가. 혹시 출제자분들이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좋아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조금 생뚱맞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내에서는요, 음식 배달, 시켜먹는 습관들이 있죠? 물어보겠죠. 뭐, 어떤 것을 주로 시켜 먹습니까? 뭐, 어디에서 주로 시켜 드십니까? 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SNS 통신사 그리고 텔레비전 교통수단까지 서비스에 대한 테마가 열릴 때는 과제 수행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서비스는 특히 유의하셔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파트 3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주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주제 외에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유형별로 제가 좀 나눠놨는데 책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을 답변으로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 When was the last time? 이거 자체가 문제 유형이라는 거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You went shopping. 자,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석을 안 한다? 그건 안 되겠죠? 본인이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알고 대답을 하셔야죠. 주제를 이해하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최근에 뭔가를 언제 했냐라고 활동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면요. 그 활동 시기를 우리가 미리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제라고 하면 될까요? Was a few weeks ago. 자, was a few weeks ago. 자, 이렇게 기계적인 답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만일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준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끝나는 순간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뭔가 하나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션을 주셔도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숫자를 임의적으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를 넣으면은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답변적으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시간의 단위를 바꾸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주 전이 아니라 진짜 뭐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Was a few days ago 하면 되죠. Was a few days ago. 그래서 문제가 또 화면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화면에 나오면은 걔네들 빨리빨리 인용해서 답변에다 갖다 쓰세요. 자,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영작하는데 창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마시고요.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was a few weeks ago.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was a few weeks ago. 자,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위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드래그 한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반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여러분, 스킬. 자, 파트 3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을 보실 텐데 자, 이거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활동 빈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빈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How often?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그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소리가 나면은 대충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었지. 자, 이런 학습법을 피하세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해석을 다 일일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전략만 보시라는 거예요. 우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합니까? 뒤에 뭐가 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었죠? 해석을 하시되요. 대신에 이게 다른 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미리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도록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빈도수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일반 빈도부사들을요. 실제로 본인의 활동 빈도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좀 드물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처음에 배우시죠? 처음에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 빈도부사 뭐 sometimes, 뭐 usually, always 뭐 이런 것들 영어 좀 잘하시면 뭐 frequently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들을 단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용구 성격의 어떤 템플릿들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표현이에요. 자, 관용구라는 게 뭐야? 평상시에 원어민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I go shopping sometimes.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미인들은요. I go shopping sometimes가 아니라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평균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평균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요? 종종 가끔씩이라는 의미죠. 결국에는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선택권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간 단위를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활동 빈도수의 그 범위를 이제 조절을 가능하게 되겠죠. At least once or twice
A year on average. 참 무슨 의미예요?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정말 이제 드물게 하시는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how often 이라고 물어보면은 반자동적으로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이게 이제 입에 붙도록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뭔가를 합니다. 자, 뭔가를 한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문제에서 인용을 해서 따와야 되겠죠? 자, 거리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을 볼게요. 자, 거리 how far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를 묻겠다는 거야. 얼만큼 멀리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 시간으로 대답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한국어로도 만약에 친구가 너네 집에서 스타벅스 얼마나 머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흔치가 않죠? 보통 시간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글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자, 우리가 시간으로 대답하듯이 영어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How far 하면은 걸린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걸린다. 뭐예요? takes죠? It takes half an hour.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시간까지 제가 지정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it takes half an hour. 30분이란 예시를 일단 들어봤어요. It takes half an hour to get there. 자, 가다라고 할 때 go라고 무조건 통일한다는 어떤 편견을 버리세요. 도착하는 시점을 얘기할 땐 get을 쓰는 게 맞죠? To get there. 그 목적지에 도착하다는 의미에서요. To get there by bus 혹은 on foot. 한 무슨 의미죠? 수거로? 걸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몇 분이 걸립니다. 선택하신다고 how far 나오면은 it takes 어떤 시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쓰셔야 되는지 최소한의 지금 템플릿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변형을 하시되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 수행 부분을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자 how long 하면 이제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야.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area? 여러분들 동네에서 얼만큼 오래 사셨습니까? 자, how long에 대비해서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시간의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A few years. 자, 몇 년이라는 뜻이에요. 몇 년 정도. 동안에라는 말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기간 동안이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에? For a few years. For a few years. I have lived in my area for a few years. 몇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시겠죠? for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의미상요. 자, 그 다음에 장소를 제가 따로 이제 뽑아놨는데 시간으로 대답하는 게 있고 장소의 개념으로 대답하는 유형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Where would you recommend? 자,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6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4번, 5번, 6번 마지막 세트, 마지막 그 문제이죠. 마지막 문항이 30초라는 상대적으로 긴 발화량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자, 어디를 추천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자, 어디를 추천해달래요? That I shop for new clothes. Where would you recommend that I shop for new clothes? 혹은 suits. 하면 이제 정장이네, 여기서는요. 새 정장을 구입할 만한 장소로서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자, 정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다른 아이템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답변을 쓸 수 있도록 미리 구상을 해놔야 된다 그랬었죠? 항상 먼발치에서 보셔야지 그 문제 유형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답변에다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양한 소재로 바뀌었을 때도 이 답변이 가능한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저랑 같이요. 자, where would you recommend that I shop for new clothes?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자, 어디를 추천하는지까지도 제가 정해드릴 거거든요. 자, 책에 The Mall이랑 온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권고를 드려놨어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를 대부분 쓰시기 때문이야. 고유명사는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왜요?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명사잖아요. 뭐 2001 아울렛, 뭐 NC 백화점 해봤자 우리끼리 알아듣지 그들한테는 그것을 설명해야 돼, 그것을 이해시킬 만한 또 다른 설명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토익 스피킹에서는 고유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사를 쓰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수거나 관용구로 그 다음에 기타 문장 구조 수준을 여기 높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단순하게 두세요. 항상 명사는요. I recommend the mall 혹은 online to shop for new suits. I recommend the mall or online to shop for new suits.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어디시라고요? The mall, 쇼핑몰 혹은 온라인 쪽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제가 그 온라인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써놨거든요. 그 추천 이유는 쇼핑몰이랑 온라인, 자, 둘 다 쓰실 수 있게끔 이유를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또 학습 방향을
그쪽으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장소 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파트 3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 3대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요 세 가지 장소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where라는 의문사에 대해서 혹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의문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비가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물건을 사는 장소,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외식을 하는 장소, 마지막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인 외식하는 장소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What is the best restaurant to order in some food? 음식을 시켜 먹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식당을 추천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 식당을 제가 또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식당 이름을 얘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막 명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시간을 아끼시라는 의미에서 지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조금씩 변형을 주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요. Korean restaurant. 자,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 리가 없죠. 어떤 동네나 어디를 가든지 한식당은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채점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Korean restaurant. 한식당. 이래야지 알아듣죠. Korean restaurant near my place. decent는 자, 이건 불청객이 아니라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장소를 수식하기에 가장 좋은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decent Korean restaurant. A decent Korean restaurant. 그래서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한식당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추천하는 이유까지도 잘 기재를 해놨으니까 자, 아래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 중에서 마지막 여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요. 이것도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A local park. 자, 그 이유는 공원에서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로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요구된다 그랬죠? 30초짜리인 6번에서 많이 요구가 된다 그랬었죠? 그 장소를 추천하는 이유를 이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6번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자, 공원에서는 우리가 말하기 나름이에요. 정말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을 공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난한 장소로서 제가 파크로 지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액티비티들은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번역을 주셔도 되는데 얘도 액티비티의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종류를 먼저 좀 봐두세요. 일반화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Take walks, ride bikes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복수로 나와야 되죠. Take pictures, 무난하게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영화관을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전략을 잘못 잡으신 거거든요.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30초 내에 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뭐예요? 팝콘 주워 먹고 영화 보죠. 뭐 화장실을 간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공원을 선정해 놨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세팅을 해주세요. 자, 시간과 장소가 어쨌든 대표적인 테마는 맞아요.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게끔 대부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고요. 자, 그래서 좀 랜덤한 유형들도 볼까요? 기타 유형들을 볼게요. 자,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Do you like something? Do you like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어지간해서는 오케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요, 4번이랑 5번이랑 6번이랑 답변의 내용이 연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최하점으로 여러분들 확정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채점 룰이에요.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본인이 계속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좋아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4번부터요. 나 요리 싫어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러면은 5번, 6번에서 여러분들 엄청 고생할걸요. 왜냐하면 요리를 좋아한다라는 전제 하에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험의 특성에 우리가 알맞게 세우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회화를 할 때는 제가 선택권을 드려요. 요리하는 거 좋아요? 싫으면 싫다고 하시고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오케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것 나오지도 않아요. 뭐 당신은 하수구 배관 뚫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요리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자, 오케이요. 그냥요. Yes, I like cooking quite a lot. Yes, I like cooking quite a lot. I like doing that because it is fun. 자, 지금 왜 얘기하고 있죠?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뭔가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fun, 즐겁기 때문이에요. Because it is fun. 자, 무난한 이유이죠?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Very interested. I'm very interested in cooking. 나는 그 분야 자체에 원체 관심이 많거든요. 자, 일단 수거를 외우실 때 interested in. 자, 항상 학습을 하실 때 기능어를 위주로 외워버리세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미스가 나는
나오는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기능어 쪽에서 나거든요. 뭐 정관사의 누락이라든지 전치사의 오류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서 자꾸 등급이 조금씩 하락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꼭 반드시 그 의미 그대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도 한번 볼까요? 자, 선호도 A랑 B 둘 중에 어느 걸 선호하십니까? 자, 이런 게 참 까다롭죠. 보통 이런 문제는 4번이나 5번 15초짜리의 응답 시간이 주어지는 그 문항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간이 없어요. 준비 시간도 없죠. 응답할 시간도 15초밖에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A랑 B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답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영미인들도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정말 사람이 고민이 되면은 반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잘 풀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Well, I think it's 50-50. 자, 처음부터 관용구로 끊어볼게요. Well, I think it's 50-50. 저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본인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 답변을 인용을 해서요. I sometimes watch movies alone. 저는 A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A 선택권이 뭐였어요? Watch movies alone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권 뭐예요? With your friends예요. Watch movies with your friends. 자, 그래서 그 B에 대한 옵션도 한다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표현해 볼게요. But I sometimes watch movies with my friends as well. But I sometimes watch movies with my friends as well. 저는 A도 할 때도 있고 B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활용 점점이에요. It depends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why라고 대추직으로 물어보거든요. 왜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It depends.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자,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은 굉장히 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 옵션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을 때도, 혹은 옵션이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도요. Do you have time to enjoy your hobby on weekdays? Do you have time to enjoy your hobby on weekdays? 평일에, 평상시에 취미를 즐길 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옵션 A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취미를 즐길 만한 시간의 반대의 표현이 뭐야? 반대의 옵션은 취미를 즐길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옵션으로 삼아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은 똑같이 Well, I think it's 50-50. 전 반반입니다. I sometimes have time to enjoy my hobby. 저는 가끔씩은 즐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반대로 But I sometimes don't have time to do that. 자, 제가 아까 대명사도 활용을 잘 해달라 그랬었는데 위에서 했었던 걸 자꾸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대명사로 지칭할 수 있으시면 얼른 하세요. To do that. 그래서 do that이 뭐예요? Time to enjoy my hobby를 얘기하는 거죠. Enjoy my hobby. 그 다음에 it depends on my schedule. 자, 이건 제가 좀 붙여본 건데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it depends까지만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It depends. It depends. 뒤에 on 명사가 오면은 그건 또 어떤 의미가 되죠? 그 명사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얘기죠. Depends on my schedule 하면은 뭐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고 자 우선 어떻게 하시라고요? It depends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게 이유를 설명하신 게 되니까 자 거기까지 외워두세요. It depends.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꼭 옵션이 두 개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도 여러분들이 옵션을 알아서 두 개를 제시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가장 파트 3에서 범용성이 좋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를 해두시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계속 소리내어서 연습을 하시고 시간을 재가면서 얼마만큼 시간 낭비를 하실 수 있는지 꼭 또 자가 진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신 바와 같이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 정형에 있는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문제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문제에 있는 그 부분들을 빨리 답변에다가 인용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3는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자,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파트에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